좀 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별들에 대해서 그리고 달의 위상을 소개했는데요. 달의 위상을 소개하는 것은 행성을 볼 때 그 행성의 위상, 그게 보름달 모양으로 보입니까? 초승 모양 보입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달을 먼저 소개해 놨습니다. 태양이 있고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한낮에 우리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낮에 남쪽 하늘을 태양을 바라볼게요. 한낮에 남쪽 하늘의 태양을 바라볼게요. 태양의 이쪽 방은 여기를 볼 때 동쪽 방에 있다 해야 될까요? 서쪽 방에 있다 해야 될까요? 동쪽. 그렇죠. 우리나라를 보면 여기가 동되거든요. 맞다겠습니까? 네. 그래서 태양의 이 왼쪽 방을 뭐라 부릅니까 하면 동쪽 방향에 있다 해서 태양의 동쪽 방향 동방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태양의 오른쪽 방향은 서방. 서방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해됐나? 네. 자, 관심 있는 게 오늘 행성에 대해서 소개할 거라 했는데요. 행성 떠돌이별이라고 합니다. 왜 떠돌이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까 하면 밤하늘에 있는 별들은 항상 같은 모양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별자리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근데 그 별자리들 사이로 움직이는 천체가 있는데 태양은 1년 걸려서 그 별자리 사이를 한 바퀴 돌아옵니다. 1년 걸려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365일하고도 뒤에 .2422 정도 더 있습니다. 그건 올해가 6년 걸리네요. 그래서 대략 한 4분의 1일 정도 더 있어갖고 모아서 하루를 더 치는데 올해가 그 하루를 모아서 6년이 걸리는 6달이 걸리는 2월 29일이 있는 되겠습니다. 2월 29일에 태어나면 불행은 아니 뭐 4년마다 한 번씩 생일을 상을 받을 수 있다는 뭐 그런 거죠. 자연스레 몰아서 받는 거. 예, 몰아서 받든지 뭐 하든지 케이크 4개 받으시면 되겠죠. 뭐. 근데 달은 그 별자리 사이를 27.3일이 걸려서 1항성을 부르는데요. 그렇게 별자리 사이를 달이 움직여 나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5개의 별들은요. 그 당시엔 별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상한 5개의 별들은 별자리 사이를 서에서 동으로 움직여 나가더라고요. 근데 가끔 동에서 서로 가다가 또다시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왔다 갔다 하네요. 떠돌이별이라는 이름으로써 행성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행성은 그래서 추가로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돌잖아 하는 태양에 대해서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돌잖아 하는 내행성과 뭐 내행성 해봤자 그 수성과 금성뿐이죠. 반면 바깥쪽을 지구 바깥쪽을 공전하는 외행성으로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외행성으로서 따지면 뭐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있겠네요. 그 외에 천왕성이니 해왕성이니 하는 것들은 맨눈으로 관측이 되고 그래서 망원경의 개발을 통해서 나중에 또 확인된 천체들입니다. 자, 우리는 내행성 중에서 아무래도 좀 관측하기 유리한 게 금성이죠. 뭐 밝은 별이기도 하겠고 그리고 수성보다 이각이 더 커서 오랫동안 또 관측될 수 있는 놈들입니다. 금성의 위치를 볼 때 태양 뒤쪽에 보여요? 태양 앞에 보여야 합니다. 태양 뒤쪽에 보이는 것을 외합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태양 앞에 보이는 여기를 내합이라고 합니다. 특정 각도 이상으로 벌어지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도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태양의 이 왼쪽 방을 뭐라 불렀다고? 동방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외합에서 내합까지 오는 요 라인에 있는 금성의 공전궤도면을 비너스 동방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뻔하게 내합에서 외합 쪽으로 하는 요 공전궤도면을 우리는 서방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 있는 금성의 특징은 태양보다 늦게 뜹니다. 태양보다 늦게 뜬다는 것은 태양보다 늦게 남주하고 태양보다 늦게 집니다. 태양이 이미 떠 있는 상태는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동방에 있는 금성의 특징은 해, 진, 뒤, 서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하면 서방, 비너스 서방에 있다는 놈들은 태양보다 먼저 뜹니다. 해 뜬 뒤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해 뜨기 전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쌤, 그럼 남쪽 하늘에서 금성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딱 하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2035년도에 우리나라의 개기일식이 걸릴 때 남쪽 하늘에서 금성을 볼 수 있는 딱 하나의 시간대가 나옵니다. 누가 그때 개기일식 안 보고 딴 거 보겠냐는 거죠. 그래서 세바이어 그지만 제1탄 나는 금성을 남쪽에서 봤다. 된다고? 안 돼요. 안 돼요. 세바이어 그지만 제2탄. 그렇다면 나는 밤 12시 한밤중에 볼래요. 밤 12시에요? 오늘 한밤중이면 우리나라 이쪽에 있어요. 금속 볼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밤 12시에 찍은 사진인데 행성이 박혀있다. 또는 언제 찍었는지 모르지만 남쪽 하늘에 행성이 박혀있다. 이런 놈들은 내행성인 즉 수성과 금성이 될 수는 없어요. 밤 12시에 찍힌 밤 12시에 뛰고 있대. 밤 12시에 지고 있대. 뛰는 거나 지는 거나 어쨌든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밤 12시 자정에 뛰고 또는 밤 12시 자정에 지는 놈이라면 내행성일 수는 없다. 외행성이어야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성이 외압, 내압이 있을 때 제대로 볼 수가 없다 했는데요. 금성 위치를 몇 가지만 좀 한번 표시해 볼까 하겠습니다. 동방에 있는 금성 라인들 중에서 비너스 1, 비너스 2, 비너스 3와 4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금성이 공전하는 동안 지구도 공전합니다. 그런데요. 지구의 공전 속력에 비해서 금성이 훨씬 더 빨리 돌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지구의 위치를 고정 상태에서 금성, 내행성을 돌려도 설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서 이런 그림을 취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떨어진 각도, 이걸 이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금성은 최대 이각 48도, 매 공전마다 48도가 아니고요. 어떤 때는 46도가 되다가 어떤 때는 48도가 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최대 이각이 되는데 비너스3 동방의 동쪽 방향 쪽에 그래서 최대 네. 이각의 위치란 힘을 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비너스 5, 6를 쓰겠는데 비너스 6가 서방의 최대 이각이라는 위치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외 비너스 7, 8 이렇게 해서 금성의 위치를 8개로 한번 표시를 해봐드렸습니다. 지구와 공전하고 있다 보니까 금성이 외압에서 외압될 때 또는 금성이 내압에서 내압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금성의 공전 주기와는 다른 회합 주기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X축 시간축에 대해서 동방의 이각과 서방의 이각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이클이 도는 것을 우리는 한 회합 주기가 되고 대략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금성의 공전 주기가 대략 한 0.6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공전 주기와는 다른 회합 주기 S를 그리겠습니다. 아직은 회합 주기를 여러분한테 소개하지는 않았던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성의 위치를 제시한다면 동방에서 이각이 점점점 커지고 있네요. 비너스 1, 비너스 2, 비너스 3 최대로 커졌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비너스 4의 위치가 됩니다. 내압 찍고 비너스 5와 비너스 6 하겠습니다. 비너스 7, 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금성이라는 놈이요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해요. 못합니다. 태양빛을 반사한대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볼 때 동방에 있는 금성을 관측하려면 우리나라는 해친 뒤에 우리나라의 위치가 이쪽에 있을 때 태양이 서쪽으로 지평선에 막 졌을 때 그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너스와는 태양과 이가 별로 크지 못해서 태양 진 뒤에 조금 있다가 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태양빛을 반사해서 보다 보니까 비너스1 조그만 보름달 위상으로 보입니다. 비너스2 그보다는 좀 더 큰 보름달 위상으로 보입니다. 금속 자체의 크기가 바뀐 건 아닌데 아무래도 지구에 좀 더 가까이 오다 보니까 시직경이 좀 더 크게 보이거든 하는 부분이에요. 그다가 비너스 됩니다. 비너스 되면 이 부분은 보이고 이 뒤에는 안 보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보는 상현과 같은 위상으로 보이는 게 동방의 최대 이각이 되고 있습니다. 상현 위상입니다. 그럼 비너스 4 되면 어떻습니까 하면 우리나라의 초승 위상으로 보이게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보이는 거 조그만 보름달, 좀 더 큰 보름달 상현 위상으로 비너스들이 보이다가 초승 위상으로 보이는 게 비너스 4. 좀 얍실하게 보여요. 되겠습니까? 됐나요? 네. 자, 문제는 이렇게 얍실하게 초승모에 보이는 걸 맨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뭘 봐야 됩니까? 하면 망원경을 봐야 됩니다. 그 망원경으로 맨 처음 이 금성의 이상을 관측한 사람이 있네요. 누구죠? 예, 갈릴레이입니다. 네. 그렇다면 서방으로 갑니다. 서방으로 가면 이제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동쪽 하늘 태양이 뜨기 직전에 보겠답니다. 비너스 5 얘는 금음의 위상으로 보이고요. 비너스 6는 하연의 위상. 이제 비너스 7 되면 보름달 8 더 작은 보름달 됩니다. 비너스 5요. 금음 위상, 하연달, 보름달, 더 작은 보름달.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시직경이라는 이름을 쓸게요. 금성이 동방에 있다는 것은 점점 지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직경은 지속적으로 커집니다. 내합을 지난 뒤에 서방으로 한다는 것은 지구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시직경은 감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제일 밝은 천체는 태양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름달이고요. 세 번째로 한 게 이제 금성인데요. 금성의 밝기가 항상 같습니까? 하면 그렇진 않고요. 당연히 비너스1보다 비너스2가 더 밝게 보입니다. 네. 동방 최대각에서 최대 밝기는 아닌데요. 동방 최대각에서 조금 더 들어와서까지 밝기가 증가됩니다. 그냥 동방 최대에서 최대 밝기다 해도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서방 최대각에서 역시 최대 밝기는 아닙니다만 서방 최대각의 가기 조금 전에까지 밝기는 밝아졌다가 이후에 다시 어두워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요. 내행성의 밝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행성의 밝기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동방 최대각, 서방 최대각 이거는 내행성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내행성의 밝기는 저런 그림이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데요? 내합이죠. 이후에 다시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내합에서 내합까지 이게 내행성의 회합주기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다고요. 맞아요? 알겠습니까? 네. 네, 정리해 주십시오. 나 아직 한 명씩 못 읽을 것 같은데. 그런가 봐. 아까 태양이 별들 사이를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 이렇게 가는 걸
태양의 적경이 증가되고 있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서방이에요. 서방에서 이쪽 동방으로 서에서 동으로 가는 시간이 있었다면 동에서 서로 가는 시간도 있네요. 그럼 동에서 서로 가는 시간과 서에서 동으로 가는 시간이 1대1로 같습니까? 하면 절대로 같지가 않아요. 이게 최대 이각했는데 이 최대 이각이 금속 같은 경우에 약 48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직각 찍고 나면 나머지 이 각도는 뭐 42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즉 4분의 3 정도 시간은 서에서 동으로 갔다가 나머지 4분의 1의 시간 동안 동에서 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가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이걸 우리는 순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동에서 서로 오는 이 짧은 시간은 역행이라는 의미를 쓰게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동방 최대각과 서방 최대각은 한데요. 여기에 이제 접속 방향으로 오다 보니까요. 그 적경의 변화를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여기를 뭐를 U를 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역행의 시간은 대학 근처 매우 짧은 시간만 역행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이게 알파 적경인데요. 적경이 증가되는 순행하다가 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역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은 머무르는 U를 쓰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순행한 타입은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고요. 역행한 타입은 동에서 서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이해됐어? 네.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동, 남, 서스죠. 네, 환축대가 이쪽에 있네요. 해진 뒤에 저녁 6시를 한번 찍어볼까 하겠습니다. 태양이 어느 쪽 하늘에 있는 서쪽 지평선에 막 걸려있는 상태예요. 비너스 1은 태양과 이각이 그렇게 크지 못해서 여기 비너스 1, 이후에 비너스 2, 비너스 3 최대 이각 찍어봐야 48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볼 때 어떻게 보인다고? 조그만 보름달, 좀 더 큰 보름달, 그리고 상현 위상하고 있고 이렇게 갑니다. 똑같이 해진 뒤에 어느 쪽을 움직였습니까? 하면 서에서 동방을 갑니다. 순행하고 있었군요. 이후에 동방최대각 쪽에서 꽤 오랫동안 머무르다가 이후에 비너스 포인 위치로 이렇게 보이네요. 이쪽으로 역행합니다. 저녁 6시에 찍었다면 새벽 6시에 찍어본다고요? 태양이 동쪽 지평선에 막 떠오르기 직전 상황인데요. 비너스 5는 비너스 6가 이렇게 보이겠네요. 예, 금원 위상으로 하양 위상으로 이렇게 동에서 서방향으로 역행하다가 서방 최대 근처에서 꽤 오랫동안 머무르네요. 이후에 다시 순행하는 라인으로 비너스 7과 8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작은 보름달, 더 작은 보름달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남쪽 하늘에서 금성을 봤다? 볼 수 없어요. 한막쪽에 금성을 봤다? 볼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수선에서 쓸게요.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야 이게 비너스 3야 비너스 4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그림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물론 나중에 이제 여기에 수성을 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성이 동방 최대각 쪽에 있을 때 수성과 같은 방향 쪽에 보이는 게 비너스 4입니까? 비너스 1입니까? 초승 모양 보입니까? 본 모양을 보입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질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래서 네. 수성과 같은 방향에 보이는, 물론 이쪽은 똑같이 있겠죠. 비너스 5입니까? 8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갈 겁니다. 말하겠어? 네. 내행성 훨씬 어려워요. 훨씬 더 복잡하고요. 대신 외행성은 좀 간단한데요. 딱 하나만 유의하면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외행성 그리겠습니다. 외행성은 태양이 있고 지구의 공정궤도가 이쪽에 지구를 준비해 왔습니다. 외행성이요?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구 쪽에서 태양과 같은 방향 쪽에 있는 건 이걸 합이라고 부릅니다. 내행성 같은 경우에 내합, 외합 두 번을 따로 구분했다면 외행성은 그런 거 없죠. 합됩니다. 근데 합이라는 게 태양과 같은 방향 쪽에 있어요. 이게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잘 못 봐요. 그럼 요 방에 있는 외행성입니다. 이거는 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충만하다는 뜻으로 쓰겠는데요. 태양과 반대쪽에 있습니다. 지구 입장에서는 지구 주위를 돌 때 달을 보면 보름달과 같은 방향에 쪽에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충은 동쪽 하늘에 떠오르겠습니다. 저녁 6시에요. 남쪽 하늘에 밤 12시에 보이겠고요. 서쪽으로 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새벽 6시면 서쪽 하늘로 집니다. 다시 한번 12시간씩 볼 수 있습니다. 충, 보름달과 같이 가장 오래 봅니다. 그리고 지구에 가깝잖아요. 가장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보름달 제일 밝듯이 충도 가장 밝게 보입니다. 행성에서 제일 귀찮은 게 뭐지? 순행합니까? 역행합니까?잖아요. 충 근처에서 추가로 역행까지 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전부가 아니에요. 근처에서예요. 알겠습니까? 네. 근처에서 역행합니다. 그래서 외행성의 문제, 화성의 문제는 거의 80% 이상이 이 충에서 이 얘기로 나오게 됩니다. 정하지 한번 정해 주십시오. 자, 이쪽에 있는 거 하는데요. 여기는 지구 입장에서 보면 상hen달 방에 보입니다. 상hen달 방에 보이는 요 화성의 위치를, 그리고 외행성 위치를 동구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동구는 남쪽 하늘에 보입니다. 저녁 6시에. 마치 상hen달이 저녁 6시에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쪽 지평선 내려가네요. 밤 12시에 보입니다. 상hen달은 오른쪽 반달인데요. 그럼 동구도 오른쪽 반달입니까? 하면 그렇진 않아요. 태양빛이 번사하다 보니까 거의 보름에 가까운, 그래서 보름달보다 살이 훨씬 쪄 있는 이런 위상입니다. 그리고 이거 화성이라 해서 그런데요. 이쪽에 목성 토성 해버리면요, 이건 보름달 그 자체입니다. 진짜. 그래서 외행성은 절대로 반달 이하의 이상, 심지어 반달로도 안 보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태양빛 쪽 온전히 반사하니까 이쪽은 보름 이상입니다. 상현보다 살이 더 쪘다 했지만 실상 거의 보름에 가깝습니다. 마찬가지죠. 이쪽도 상현보다 살이 훨씬 찐 이런 그림입니다. 간단하게 여기 서구라고 부르겠는데요. 이 서구는 하늘달과 같은 방향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하늘에 밤 12시에 떠오릅니다. 새벽 6시에 남중하는 것을 볼 수 있겠다고요. 달과 같은 패턴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거 역시
하현보다 살이 좀 많이 쪄 있는 그런 그림이 될 뿐이에요. 그때 하얀 딸이 이상한 예요. 새빨간 그림은 제 1탄 나는 금성을 남쪽에서 봤다. 새빨간 그림은 제 2탄 나는 한밤중에 봤다. 금성을 안 된다고요. 새빨간 그림은 제 3탄 나는 화성을 봤는데 이 화성이 초승 모양을 보이더래. 이 새끼 목소리 소리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예, 지금까지 한 거 정리까지 해주십시오. 얘네들은 그럼 이 각이 작다 보니까 뭐 해진 뒤에 한 2-3시간 정도 서쪽에서 보는 얘네들은 해 뜨기 전에 2-3시간 정도 동쪽에서 보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 이거 프린트가 없어요. 나도 없어. 지난번에 줬던 거 있을 건데요. 자, 난다 알고. 그렇다면 X축 시간축에 대해서 아까 냉성이 밝기는 이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지? 왼성이 밝기는 어떻습니까? 하네요. 왼성이 밝기는 축에서 제일 밝아요. 이해됐어? 축에서 제일 밝고 축에서 시경이 제일 커요. 그래서 밝기를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뭐가 된다고? 충. 요게 뭐가 된다고? 충.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외행성도 지구와 공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외행성 공전 지구와는 다른 회합 주기란 이름을 쓰게 됩니다. S를 쓰면서 회합 주기란 이름을 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제일 어두울 때 하면 여기가 이제 합이 되는 부분이에요. 내행성은 지구가 느리게 돌다 보니까 내행성 먼저 돌려도 된다 했습니다. 외행성은 어떻습니까? 하면 당연히 지구가 먼저 돕니다. 그래서 지구 위치가 E1의 위치를 쓸게요. 화성의 위치를 E2로 쓸게요. 화성의 공전 방향은 당연히 반시계 방향입니다. 모든 행성의 공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 그러면 충 다음에 서구입니까? 하면 그렇지 않은 게요. 화성의 위치가 마스 1에서 마스 2로 이렇게 갑니다. 맨 달 동안 지구는 더 빨리 가서 여기에 E2 위치가 됩니다. 꺾어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보면 동구방 쪽입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기억해 놓으세요. 외행성은 충 다음에 동구로 갑니다. 즉 공전의 방향은 반시계입니다만 위상의 방향은 충 다음에 동구 합 서구 갔다가 충 이렇게 위상은 시계 방향입니다. 외행성에서 딱 하나 주의해야 될 건 이겁니다. 지금 당장 충이었네. 조금 있다가 서구 된다고? 아니요. 알겠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배경별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외행성은 어떻게 됩니까? 한데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쪽 방향. 자, 이게 왼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적경이 증가되는 맞아요. 방향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외행성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면 대체로 순행하다가 가끔 충 근처에서 이렇게 역행합니다. 위에 다시 순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행 라인의 최종점이 뭡니까? 하면 여기가 충이에요. 이 전체가 역행 아니라고요. 충 근처에서만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요 놈이 화성이 움직이는 거라고 할게요. 그럼 목토 천해 역행하는데 목성의 역행은 더 작습니다. 알겠어요? 네. 토성은 더 작아요. 지구와 외행성과의 공전 속도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충이 가장 오랫동안 다시 역행이 가장 오랫동안 관측되는 것은 화성입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넓은 범위에 대해서 역행하는 건 화성입니다. 목토처럼 가면 제대로 역행을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합니다. 이해됐어? 네. 순행, 역행, 순행. 역행의 최종점이 뭐라고? 춘이고 역행하는 시간, 역행하는 범위, 화성이 제일 큽니다. 목토천으로 갈수록 작습니다. 알겠나? 이해? 네. 정리해라. 아까부터 회합주기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구가 공전하는 과정에서 외행성도 같이 공전하다 보니까 충에서 충까지가 한 공전 주기에 걸리지는 않아요. 내합에서 내합까지가 역시 마찬가지로 한 공전 주기에 걸리지 않는데요. 회합주기를 내는 공식은 S 회합주기를 내는 공식은 지구의 공전 주기 빼기 플래닛 행성의 공전 주기 이렇게 역수를 취합니다. 내 행성과 외행성에 따라서 이 위치가 서로 바뀌는데 뭐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겠다고요. 그래서 이 회합 주기를 내보면 X축 공전궤도 반지름 대비 회합 주기를 그리는데요. 요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1AU 지구의 공전에 가까울수록 회합 주기 S는 길어지게 됩니다. 이때 회합 주기가 1년이 안 되는 행성이 딱 한 놈 있어요. 1년이 안 되는 행성이 딱 한 놈 수성이에요. 대략 수성은 몇 달 정도 걸리고요. 금성이 1년 반 정도 걸리고 화성이 1년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자, 근데 공전 궤도가 길어지면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케플러 법칙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T 공전 주기는 R 루트 R에 비례되는 즉 주기의 제곱이 R 3승에 비례되는 케플러 법칙을 여러분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멀어질수록 공전 주기는 길어지는데 회합 주기는 1년에 가까워집니다. 물론 1년에 수렴되는 거죠. 화, 목, 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외행성은 공전 주기가 길어요. 회합 주기는 오히려 짧아져요가 나와야 됩니다. 요거 하나 더 플러스 알파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건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놈이 화성을 그렸다면은 하겠습니다. 목성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목성은 충에서 충까지가 이것보다 더 짧아야 돼요? 더 길어야 돼요? 짧아야 되죠. 이게 목성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 X하고 별 I, 행성 X하고 Y 화성의 회합 주기가 더 길어요. Y의 회합 주기가 더 길어요. 반면 X는 공전 주기가 더 길겠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회합 주기가 길다는 것과 공전 주기가 길다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하는 거라.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그릴 때 뭐 이런 그림들 회합 주기의 그림들 같이 그려놓고 X, Y, Z, A, B, C 행성에 대응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자, 한 해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태양이 지는, 수성이 지는, 금성이 지는, 화성이 지는 시각들을 한번 그려볼까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이 지는 해봤네요. 태양이 지는 해봤습니다. 저녁 6시, 18시, 19시 등등등 해서 밤 12시, 24시, 01시 등등등 해서 06시, 새벽 6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태양은 1월달 겨울이잖아요. 네. 저녁 6시 딱 지기보다 그보다는 좀 일찍 지죠. 네. 7, 8월 달엔 저녁 6시 아니라 뭐 한 7, 8시 이렇게 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지는 해봤습니다. 몰 해봤고요. 그럼 여기가 밤의 시간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뭐 일출은 또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낮의 시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이 세 놈 중에 밤 12시에 진대요. 누구지? 화성이죠. 어쨌든 진다 했다는 뜻은 뭐라고? 진다 이 말이 뭐예요? 12시에 본 거잖아요. 네. 수성과 금성을 밤 12시 봤다고? 아니에요. 이런 색깔 그리면서 예, 이놈은 화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화성이 지는 시간은 1번처럼 그려야 될까요? 2번처럼 그려야 될까요? 1번.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빨리. 화성이 밤 12시에 졌다. 밤 12시에 서쪽 하늘에 있네요. 밤 12시 서쪽 하늘에 있는 건 충동구 합서구 중에 누구? 밤 12시에 지고 있는 화성이잖아요. 네. 누구예요? 충이요? 충은 밤 12시에? 아하. 예? 네? 충은 밤 12시에 남중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밤 12시에 밤 12시에 서쪽 하늘로 지죠. 예, 여기는 동구입니다. 동구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합이 나온다고요. 네. 합은 태양과 같은 방에 있으니까 해 질 때 같이 지내요. 동구 다음에 합입니다. 예, 1번 라인으로 움직이는 게 화성입니다. 이해됐어? 네. 이거 뭐지 그러면? 충. 이건 충이죠. 해 뜰 때 지고 있다잖아. 네. 그건 충이에요. 이해됐어? 네. 화성을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엎어서 목성도 한번 그려볼까 싶습니다. 목성은 1번 쪽으로 가야 될까요? 2번 쪽으로 가야 될까요? 2번. 2번. 아, 1번. 목성은 회합 중에 화성보다는 뭐가 돼? 짧아야 되잖아요. 네. 네. 2번 쪽. 1번이구나. 이해됐어요? 망했다. 되겠나요? 네. 10시간. 지금까지 한 거 정해 주십시오. 우리 10시간 넘겠는데. 그리고 저는 조용히 해. 비참해지잖아.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보다 먼저 졌습니다. 태양보다 나중에 지고요. 다시 태양보다
먼저 지고 있습니다. 태양보다 먼저 떴기 때문이겠죠. 네. 태양보다 먼저 떴고 이쪽은 서방입니다. 태양보다 나중에 진답니다. 동방입니다. 네. 다시 태양보다 먼저 떠서 먼저 지는 서방이고요. 그리고 또다시 동방이 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서방 만나는 여기를 뭐라 부르겠습니까? 여기가 외합이죠. 그러면 서방에서 동방으로 넘어간답니다. 예. 다시. 아니 여기가 내합이죠. 쏘리. 동방에서 서방 가면 여기가 내합. 예. 서방에서 동방으로 넘어가는 여기가 외합입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 서방에서 동방으로 넘어가는 외합입니다. 물론 이쪽도 내합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회합 주기가 내합, 회합 주기가 1년에 비해서 형편없이 짧네요. 이런 행성은 딱 한 단밖에 없어요. 수성. 네, 수성이에요. 이해됐음?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성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금성 입장에서 이게 뭐가 되는 거지? 태양보다 먼저 지는 서방이었죠. 이게 이쪽이 금성의 동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너스 동방. 그러면 여기가 금성의 서방에서 동방으로 넘어가니까 금성 입장에서는 외합이죠. 그리고 동방에서 서방으로 넘어가는 여기가 내합입니다. 그러면 금성의 이 내합 근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역행이에요. 그리고 태양 진주에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이 정도가 제일 길잖아요. 동방 최대각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이후에 급격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가 금성의 동방 최대각 쪽에서 한참 머무르는 유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 몇 월이 지켜지면은 보면서 아 이거는 비너스 포의 위치에 있겠네. 보면 상해 초성 위상을 볼 수 있겠네. 이런 얘기들이 뭐 이쪽은 아직 보름이가 되겠죠. 되겠나요? 자 색깔 4개를 써서 수성, 금성, 화성 그리고 목성의 지는 시각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봐드렸습니다. 됐나요? 정리해 주십시오. 이 정도 하면 여러분한테 뭐 가르칠 만한 것들은 이제 수만마 쪽에서는 다 가르쳤을 겁니다. 이제 여기다가 접경을 집어넣어서 플러스 하는 게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한테 소개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수산마 프린트를 나눠드린 게 있는데요. 접경 저기에 대한 말 한 글자 안 적혀 있고 그냥 미상의 변화나 또는 뭐 수랭이다, 역행이다 이런 용어 적힌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망원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진 내용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펴보시고 뒤에 답지 해설시 실려있으니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이해됐어? 정리해라.